자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는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 상태가 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러면 효율성, 이제 공평성 또는 형평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효율성은 efficiency고 공평성은 equity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은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좀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여기 약간 좀 어려운데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요. 이 파레토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파레토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 후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후생이라는 말은 이제 효용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고요. 또 효용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재화를 소비를 했을 때, 빵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낀다. 포만감이 그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효용은 이제 만족감, 포만감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현재 자원 배분 상태에서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되는 상태. 이런 거를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놀면 안 된다. 노는 걸 유휴 상태라고 부르죠. 유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한 사람 이제 한 나라 경제가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재화 쌀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생산된 쌀의 양이 이제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A가 전체 중에 이만큼을 가져가고 B가 이제 이만큼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게 파레토 효율 상태를 만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파레토 효율 상태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남는 거를 A한테 줘요. 이렇게 A한테 줘요. 그러면 A의 쌀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포만감, 만족감, 효용, 후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B는 어때요? B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B의 후생도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B의 후생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B의 효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A의 효용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A의 후생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파레토 효율 상태가 아니죠? 됐나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쌀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절반을 A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B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B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A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떼갖고 A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의 후생은 증가하겠지만 B의 후생은 감소하죠. 그죠? B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A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남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 이건 조금 쉽죠. 다음은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교환의 유인이 없으면 더 이상의 교환의 유인이 없으면 그러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가정을 조금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는 이제 쌀만 생산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쌀과 이제 밀이 생산이 됐다. 그래서 A는 쌀을 다 갖고 있고요. B는 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래, 빵을 먹을래 이런 거죠. 이 상태는 지금 어쨌든 생산된 거를 전부 다 A와 B가 다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년 365일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한 번쯤은 빵을 먹고 싶죠. 그죠? 그래서 A가 한 번쯤은 B한테서 빵을 얻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가져와서 빵을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B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아무리 좋아해도 1년 365일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밥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B도 A가 갖고 있는 쌀의 일부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두 개를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교환을 해요. 그러면 어 이제 교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빵과 쌀과 밀을 교환하기 이전의 상태하고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 A와 B의 효용이 어떨까요? 둘 다 증가했겠죠? 맞나요? A 입장에서 밥만 먹다가 가끔씩 빵도 먹으니까 기분이 더 좋죠? 효용이 증가하죠? 후생이 증가했어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쌀과 밀을 교환하기 이전 상태하고 이후의 상태, 교환이 일어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 후생이 어때요?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를 교환이라고 보면 교환 전, 후 이렇게 하면 후생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B의 후생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했으니까 감소한 게 아니죠. B의 후생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환이 있다면 그거는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지 않을 거다. 교환 전의 상태는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효용의 증가가 있는 한 교환을 했을 때 효용의 증가, 후생의 증가가 있는 한 계속 교환을 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빵도 충분히 A 입장에서 이제는 빵을 충분히 먹었네. B 입장에서 이제는 밥을 충분히 먹었네. 라고 하면 더 이상 교환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파레토 효율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교환의 요인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